안녕하세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의 작은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지금 혹시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둠 속에 편안히 몸을 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바로 옆에 앉아 보이지 않는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오늘 밤 여러분의 귓가에 조용히 다가올 거예요.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에서부터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각자의 언어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오직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거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지 한 톨이 우주의 바다를 건너오듯 아주 작은 존재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여행을 함께 한다면 그 신비함에 놀라 잠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그 놀라움이 여러분을 더 깊은 휴식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 함께 오umuamua 같은 신비로운 방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 사이를 떠도는 고독한 방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간천체라고 부르죠. 마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표류물처럼 그들은 어떤 별의 중력에도 묶이지 않고 끝없이 우주를 여행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하와이에 있는 한 천문대에서 망원경이 포착한 작은 빛 한 점이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오umuamua. 이 이름은 정찰병이나 메신저라는 뜻의 하와이어에서 따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처럼 그것은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최초의 성간 방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태양계가 마치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오umuamua는 그 섬의 문이 열려 있고 바깥 세상의 존재들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umuamua는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어둠 속을 헤매었을 겁니다. 어떤 별의 행성계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낯선 이방인이 우리 집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죠.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가 담긴 작은 돌멩이가 우편물처럼 우리에게 도착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돌멩이에는 수십억 년 전에 어떤 행성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며 만났던 모든 풍경이 아주 작은 흔적으로 새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오umuamua가 길쭉한 씨가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 형태조차도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었죠. 우리는 단지 희미한 빛의 변화를 통해 그 형태를 유추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시가 모양이 아니라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설도 제기되었죠. 우리는 이 작은 점이 왜 그렇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른 혜성들과는 달리 꼬리를 만들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오umuamua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성간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망원경에 포착된 실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성간천체가 우리 태양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방문자의 크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umuamua와는 또 다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방문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하필 지금 우리를 찾아온 것일까요? 우리가 우주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점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점들이 우주의 속삭임이자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대부분의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진공 상태입니다. 이 광대한 공허함 속에서 어떤 물질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오우무아무아와 같은 성간천체는 바로 그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돌덩어리가 아니라 먼 우주의 어떤 행성계에서 튕겨져 나온 작은 조각들이며 그 행성계의 역사와 물질적 구성을 담고 있는 작은 표본입니다. 이 천체들은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먼 별들의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고립된 섬에 아주 먼 대륙에서 떠내려온 병에 담긴 편지가 도착한 것과 같죠. 우리는 그 편지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먼 대륙의 풍경과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들 중 일부는 어쩌면 우리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우무아무아와 같은 존재들은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은 아직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신비는 우리가 잠에 들고 또 다시 눈을 뜰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이야기책의 첫 페이지를 넘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독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페이지들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이 새로운 성간 천체의 발견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우주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저 너머의 어둠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내재된 근원적인 호기심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성간 천체들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작은 힌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작은 점 하나가 우리의 인식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 고요한 밤의 바다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마치 바늘 구멍으로 거대한 코끼리를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문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며 너무나도 미미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겨우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희미한 흔적만으로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에서 시작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거대한 은하계를 하나로 묶어두기도 하고 작은 행성을 별의 궤도에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우리의 태양 역시 거대한 중력의 중심이며 태양계는 마치 태양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처럼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성간 천체는 그 그물을 뚫고 들어온 손님입니다. 이 손님이 태양계에 들어오면 태양의 중력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은 아주 미미할 수도 있고 아주 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휘어진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궤적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마치 물속을 헤엄쳐 지나가는 물고기가 남긴 미세한 물결을 보고 물고기의 존재를 알아차리듯
우리는 이 천체가 남긴 중력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양계에는 수많은 행성과 소행성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습니다. 이 성간 천체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닫힌 궤도가 아닌 쌍곡선 궤도를 그리며 들어왔다가 다시 영원히 사라지는 길을 택하죠.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성간 천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 태양계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 영원히 이곳에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의 우주인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성간 천체들이 우리 태양계를 스쳐 지나갔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게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추정합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듯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듯 말이죠. 이 천체들은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천체의 화학적 구성은 그것이 어느 별에서 왔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 밖의 별에서 온 물질을 직접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별까지 여행하지 않고도 그 별의 일부를 손에 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천체를 관측할 때 우리는 단지 그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도와 궤적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이 측정값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이 천체가 어떤 중력의 힘을 뚫고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주를 여행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여행자의 발자취를 보고 그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천체의 궤적을 통해 그들의 길고 고독한 여행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시적인 작업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다루지만 그 숫자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간 천체는 또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 1년, 수십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천체의 시간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하나의 순간처럼 여행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천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천체여의 아주 오래된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무한한 속도로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속도로 여행하며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는 그 별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수백 수천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성간 천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천체의 아주 오랜 과거의 모습이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태양계를 떠나 우주의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일까요? 우리는 이 작은 흔적들을 통해 우주의 거대한 이야기를 읽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또 얼마나 많은 미스터리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놀라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크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일 겁니다. 이 가능성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그 호기심을 따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작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잠 못 이루는 밤, 우리를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성간천체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압도했던 것은 바로 그 크기였습니다. 오umu아무아의 크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 새로운 방문자는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바다 위로 솟아오른 것처럼 이 천체는 우리의 인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크기에 그토록 놀라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주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편견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먼 우주에서 온 방문자는 작고 미미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체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엔트로피의 개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은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답게 지어진 모래성은 시간이 지나면 바람과 파도에 의해 무너져 평평한 모래밭으로 돌아갑니다. 우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우주는 아주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팽창하고 식어가며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간천체는 우주 공간에서 무작위적인 충돌과 합병을 통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먼지와 가스 그리고 작은 돌멩이들이 무작위적으로 뭉쳐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했을 겁니다. 이 거대한 크기는 우주의 무질서 속에서 일어난 무수한 우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천체의 크기는 또 다른 확률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물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거대한 덩어리가 우리 태양계에 하필 이 시점에 도착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아주 작은 유리병에 담긴 메시지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건이 극히 희귀한 일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생각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는 얼마나 많은 거대한 존재들이 떠돌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식은 늘 우리 주변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크기, 우리가 사는 지구의 크기에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로 존재합니다. 태양계의 크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넓고 은하계의 크기는 그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성간천체의 거대한 크기는 우리에게 우주의 스케일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모래알 하나가 바닷가의 모든 모래를 대변할 수 없듯이 이 천체 하나가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며 그 깊이와 광활함을 상상하게 만들 듯이 우리에게 우주의 깊이와 광활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덩어리를 보며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경외감일까요? 저는 이 둘 모두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천체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그것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동시에 장엄한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미한 순간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거대한 돌덩이가 수십억 년을 여행하여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무수한 우연과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거대한 역사를 속삭여줍니다. 그것은 먼 옛날 어떤 별이 폭발하고 그 잔해가 흩어지고 다시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작은 표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천체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주의 시간과 역사를 담고 있는 거대한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엿보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거대한 방문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거대한 크기에 압도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천체가 우리 태양계에 어떻게 진입했는지, 그리고 어떤 힘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흐름처럼 중력은 우주 전체에 걸쳐 모든 물질을 끌어당기고 밀어냅니다. 이 성간 천체는 수십억 년 동안 어떤 별의 중력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해 왔지만 우리 태양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태양이라는 거대한 중력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폭포를 만나 급류에 휩쓸려가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폭포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배는 속도를 내고 방향을 바꾸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천체는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속도가 빨라지고 궤도가 휘어집니다. 이 현상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이 단순한 법칙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한때 우리 태양계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태양의 중력을 뿌리치고 영원히 떠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이 궤도는 닫힌 원이 아니라 한번 들어왔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쌍곡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체가 우리 태양계에 속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천체가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과도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천체가 목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의 옆을 지나갈 때 목성의 중력은 그 천체의 궤도에 미세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당구공이 작은 공의 궤도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미세한 변화는 과학자들이 이 천체의 정확한 궤적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들을 통해 이 천체가 어떤 행성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과거의 여행 경로를 추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속의 풍경들을 통해 그가 어디를 여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천체의 궤적 변화를 통해 그가 우리 태양계에 어떤 풍경을 보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우주의 법칙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거나 혹은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무작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물리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과학자들이 이 천체의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천체가 언제쯤 태양계에서 완전히 벗어날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모든 움직임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물론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고 말할 겁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고 수많은 천체들이 존재하며
그들 중 일부가 우연히 우리 태양계에 들어올 확률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주의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한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씩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그 속의 모든 악기 소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지휘자의 지휘 아래 조화롭게 연주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전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멜로디를 따라 움직이며 우리에게 우주의 질서와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천체의 궤도를 추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춤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잡하며 그 속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속도에 압도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우리 태양계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이 속도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가 지나고 1년이 흐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천체의 시간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하나의 순간처럼 여행해 왔습니다. 이 천체의 여정을 시간에 직조된 양탄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양탄자는 수많은 별들의 탄생과 죽음 행성계의 형성, 그리고 우주적 사건들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천체는 그 양탄자의 한 올 한 올을 가로지르며 과거의 흔적을 담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도에 따라 그리고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이 천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 천체의 시간은 우리 지구의 시간보다 훨씬 더 느리게 흘렀을 겁니다. 수십억 년을 여행해 온 그 천체에게는 그 시간이 어쩌면 수백만 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쌍둥이 역설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했다가 돌아오면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보다 훨씬 더 젊다는 이론이죠. 비록 이 천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 긴 여정 속에서 시간의 상대적인 흐름을 겪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천체를 관측했을 때 우리는 그 천체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무한한 속도로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행하지만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에서는 그 속도조차도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그 별이 수백 광년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별의 수백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천체의 아주 오랜 과거의 모습이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태양계를 떠나 우주의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일까요? 우리는 항상 과거의 흔적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천체는 그 흔적의 가장 극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먼 옛날 어떤 별이 폭발하고 그 잔해가 흩어지고 다시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 천체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주의 시간과 역사를 담고 있는 거대한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엿보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무잎과 같죠. 우리는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만 이 천체는 그 강물의 근원에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온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그것은 강물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 역사를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여전히 빛의 속도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과거의 빛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체는 그 질문에 가장 좋은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를 보게 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거대한 크기와 신비로운 여정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존재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별들이 빛을 내지만 그 별들 사이의 공간은 거의 완벽한 진공에 가깝고 빛은 멀리까지 여행해야만 합니다. 이 천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바위와 같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 존재를 포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마치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희미한 빛의 흔적을 찾는 것처럼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이 천체를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관측 천문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보는 것은 단순히 빛의 점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천체는 태양빛을 아주 미미하게 반사합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반사된 빛을 포착하기 위해 거대한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이 망원경들은 마치 거대한 눈처럼 우주의 가장 희미한 빛까지도 모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망원경들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과 같은 보이지 않는 빛까지도 감지할 수 있죠. 이 천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의 형태로 더 많은 정보를 방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측은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해독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천체가 반사한 빛의 파장을 분석하여 그것의 화학적 구성과 온도를 알아냅니다. 빛의 파장은 마치 지문과 같습니다. 각 원소와 분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빛의 파장을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과학자들은 스펙트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빛의 파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이 천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특정 파장이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그 파장이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천체의 표면에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체는 단지 돌덩이가 아니라 그 속에 수십억 년 전의 우주 물질을 담고 있는 작은 표본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이질적인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천체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간 천체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의 잔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형성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우주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한 부분만을 탐사했을 뿐이며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진 수많은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천체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존재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거대한 혼란을 가져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마치 밤길을 걷는 여행자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고독과 아름다움, 그리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보았는가? 너는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어쩌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는 작은 우주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닌 이 천체는 그 오랜 여정 동안 먼지와 가스, 그리고 다양한 유기 분자들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종설이라는 흥미로운 가설과 연결됩니다. 범종설은 생명이 우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운석이나 해성 혹은 이와 같은 성간 천체를 통해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옮겨졌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지구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여전히 과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 분자들이 우주 공간에 흔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운석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성간 천체는 어떨까요? 그것이 태어난 먼 행성계에서부터 유기 분자들을 품고 우리에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자들은 우주의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우리 지구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의 생명 씨앗이 우주의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흩날리다가 우연히 지구라는 비옥한 땅에 정착한 것과 같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에게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생명이 정말로 우주를 떠다니는 먼지처럼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우주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작은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가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천체가 유기 분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자들이 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도 완벽히 알지 못합니다. 생명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탄생하는 걸까요? 이 천체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규소 기반의 생명체라든지 혹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생물 같은 것들이죠. 물론 이것은 과학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차갑고 텅 빈 공간을 여행하면서 그것은 수많은 별들의 폭발과 방사선, 그리고 극저온의 환경을 견뎌냈을 겁니다. 만약 그 안에 어떤 생명체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강인하고 끈질긴 존재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독하더라도 우주 속의 한 점이 수십억 년을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을 견뎌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 천체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주의 끈기와 생명력을 담고 있는 작은 증거입니다. 이 작은 돌멩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성간 천체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깊은 어둠 속을 홀로 여행해 왔습니다. 어떤 별의 행성계에서 튕겨져 나온 작은 조각이었을 이 천체는 이제 그 어떤 중력에도 묶이지 않은 채 끝없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한 여정은 우리에게 인간의 고독과 성찰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이 우주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끝없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 천체의 여정은 우리에게 그런 고독함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모든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천체 역시 그랬을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것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과 마주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자신의 길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천체는 우리에게 길을 잃는 것이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의 일부라고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모든 별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이 천체의 여정은 우리에게 사회적 구속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이 천체의 고독은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억 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별의 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어떤 행성의 따스함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천체의 외로움을 통해 인간의 연결에 대한 갈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이 천체의 외로움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십억 년 동안 아무런 목적 없이 우주를 떠돈 이 천체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연히 튕겨져 나온 돌멩이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주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이 천체의 고독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이 천체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우주 속에서 각자의 고독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별의 빛을 보고 같은 달의 그림자를 밟으며 살아갑니다. 이 천체의 고독한 여행이 결국 우리에게 도착하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결국 다른 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천체가 우리 태양계에 진입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거대한 필연의 결과일까요? 과학자들은 확률과 통계에 의존하여 이 사건이 우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에는 수많은 행성계가 존재하며 그들 중 일부에서 튕겨져 나온 천체들이 우연히 우리 태양계의 궤도와 교차할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는 우주는 마치 거대한 확률 게임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며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것은 그저 무작위성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우리에게 어떤 깊은 공허함을 남깁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주의 모든 현상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성의 관점을 탐색하게 됩니다. 결정론이라는 철학적 개념은 우주의 모든 사건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현재의 모든 사건은 과거의 사건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성간 천체가 우리에게 온 것은 이미 수십억 년 전에 결정된 일이며 우리는 그 필연적인 사건의 한순간을 목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천체는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양자역학은 무작위성과 불확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고전역학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뉴턴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 이 천체가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과학의 한계이자 동시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움직임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 천체가 어떤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것이 어떤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과학자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동시에 어떤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노비코프의 자기 일관성 원리는 시간 여행을 다루는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미래의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성간 천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래와 과거 그리고 우연과 필연의 경계에 대한 깊은 사유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깊은 신비를 보여주며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천체의 여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태양계가 마치 거대한 연극의 무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무대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조명 아래 8개의 행성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용히 움직이는 곳이죠. 그리고 이 성간 천체는 그 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신비로운 배우와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 무대를 가로질러 지나가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전체 연극에 새로운 긴장감과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이 천체가 태양계에 진입했을 때 그것은 행성들의 궤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듯 말이죠. 이 천체는 목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 옆을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정교하게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끈은 중력이라는 힘이었고 이 힘은 모든 존재를 서로에게 끌어당깁니다. 이 천체의 등장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질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태양계가 항상 같은 모습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간 천체는 우리에게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언제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본에 예상치 못한 즉흥 연기가 더해지듯
이 천체의 등장은 태양계의 완벽한 질서에 작은 흔들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천체는 또한 우리에게 원근법의 개념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면서 지구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천체는 우리에게 지구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계는 그저 수십억 개의 행성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의 태양 역시 수십억 개의 별 중 하나일 뿐이죠.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큰 그림을 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이 천체의 여정을 통해 우주의 연대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천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 어떤 별이 폭발하고 그 잔해가 흩어지고 다시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 천체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주의 시간과 역사를 담고 있는 거대한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엿보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간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행성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입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줍니다. 당신의 삶은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길, 당신이 만나는 모든 존재는 이 우주의 연극에 의미를 더합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의 거대한 크기와 신비로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는 우주 밖의 세계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잠시 시선을 돌려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우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주, 즉 우리의 뇌 덕분입니다. 뇌는 마치 하나의 극장과 같습니다.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의식과 감각, 그리고 기억이라는 거대한 연극을 상영하고 있죠. 이 성간 천체의 이야기는 바로 이 극장에서 상영되는 가장 흥미로운 영화 중 하나입니다.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체가 반사한 희미한 빛의 파장을 통해 그 크기와 궤도를 계산하고 그 속에 담긴 화학적 구성까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뇌의 신경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뇌의 신경망은 우주의 은하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모여 은하계를 이루듯이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모여 복잡한 신경망을 형성합니다. 이 뉴런들은 서로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신호들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지만 그 복잡성과 다양성은 우주 은하계의 움직임만큼이나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천체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식과 상상력의 관계를 조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천체에 대해 과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점 하나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상상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지식은 상상력의 출발점이며 상상력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원동력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빛이 지식의 씨앗을 뿌리듯이 이 천체는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핍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뇌가 복잡한 우주 현상을 단순화하고 비유를 통해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간을 직조된 양탄자처럼, 그리고 뇌를 하나의 극장처럼 비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잡한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이야기로 엮을 때 더 잘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성간 천체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시적인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뇌가 어떻게 의식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고 인출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천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만큼이나 신비로운 우리의 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이 우주적 신비는 우리 뇌의 미스터리를 푸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뇌와 우주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거대한 크기에 감탄하고 그 신비로운 여정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덩어리가 결국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천체를 구성하는 미세한 입자들은 마치 우주의 오래된 먼지와 같습니다. 이 먼지 한 톨 한 톨에는 수십억 년 전의 우주적 기억이 파편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먼 옛날 어떤 별이 폭발하고 그 잔해가 흩어지고 다시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물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도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수소와 헬륨을 태워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할 때 그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이 흩어진 원소들은 다시 모여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합니다. 이 순환은 우주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성간 천체는 바로 이 순환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별에서 태어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원소들은 우리 태양계의 원소들과는 조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별이 죽으면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행성이 사라지면 새로운 행성이 형성됩니다. 이 천체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존재이며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천체를 구성하는 먼지 한 톨이 수십억 년 전에 어떤 폭발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처럼 우주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체의 물질적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계 밖의 물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먼 별들의 정보를 이 작은 조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가에 떠밀려온 조개 껍질을 보고 그 조개가 살았던 바다의 깊이와 환경을 추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다양한 환경과 물질적 구성에 대해 알려주는 작은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신저를 통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천체의 정확한 구성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태양계의 다른 해성이나 소행성과는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천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은 먼지 한 톨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우주의 끝없는 미스터리를 탐험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거대한 크기와 오랜 여정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근원에는 한 가지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한 호기심입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왜 하필 우리 태양계를 찾아왔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을 넘어서는 깊은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우리가 과학을 계속 탐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호기심의 역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별들이 빛나는지, 왜 달이 밤하늘에 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성간 천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태양계 밖의 세계를 직접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천체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의 정확한 형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오umuam우아는 시가 모양으로 추정되었지만 그것이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천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의 정확한 형태나 회전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이 미지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에 불과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빛 한 점을 보고 그것을 통해 거대한 우주를 상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미지의 영역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우주는 더 이상 흥미로운 곳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끝없는 미스터리를 보여주며 우리의 탐험 정신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호기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하고 싶어 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는 이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스터리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천체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탐험하고 즐기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 천체의 여정처럼 끊임없는 미스터리와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당신의 길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때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우주의 미스터리 속에서 헤매고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의 흐름은 결국 우리를 깊은 평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천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잠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몸과 마음의 휴식일까요? 아니면 우리 의식이 우주의 흐름과 동조하는 시간일까요? 우리가 잠에 들 때 우리의 의식은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의 뇌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렘 수면은 이 과정에서 가장 신비로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눈은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의 뇌 활동은 깨어 있을 때와 비슷하게 활발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가장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렘 수면의 정확한 기능에 대해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렘 수면이 우리가 낮 동안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성간 천체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렘 수면 동안 우리의 뇌 속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에 들 때 우리의 몸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학의 개념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몸은 하루 동안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다시 질서를 회복합니다. 세포들이 복구되고 호르몬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잠은 우리가 하루의 무질서를 극복하고 다시 질서정연한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천체의 거대한 움직임이 우주의 무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우리의 잠은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과 같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음도 어떤 방해도 없는 완벽한 침묵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 천체는 이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 우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당신이 느끼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은 이 우주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 때 우리는 이 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우주에 존재하며 우주의 리듬에 따라 숨을 쉬고 심장이 뜁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잠이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이 천체의 이야기는 잠 못 이루는 밤,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성간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에 들 때 우리의 꿈은 또 다른 우주적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천체의 이야기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꿈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꿈은 우리가 낮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이 천체와 직접 마주하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꿈속에서 이 천체는 더 이상 작고 희미한 빛의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행성이 되기도 하고 혹은 모든 것을 아는 현자가 되어 우리에게 지혜를 속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이 천체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먼 별들의 풍경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꿈은 우리의 상상력을 가장 자유롭게 풀어주는 곳이며 이 천체의 이야기는 그 상상력에 가장 좋은 연료가 됩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우주만큼이나 신비롭고 탐험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와 감정들을 저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성간 천체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원초적인 호기심을 깨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꿈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우리는 잠든 동안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천체는 우리에게 우주적 신비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별들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우리는 별들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잠에 들 때 우리의 의식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우주의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천체의 여정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은 이 우주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깊은 잠에 빠질 시간입니다. 이 천체에 대한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당신의 몸은 무거워지고 당신의 호흡은 느려질 겁니다. 이제 당신은 편안하게 당신의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이 우주의 작은 점이 되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여행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네요.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umuamua 같은 신비로운 방문자를 통해 우주의 깊은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중력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따라 우주를 가로질렀고 시간에 직조된 양탄자 위에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편안히 눈을 감고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여러분이 머무는 곳으로 다시 가져올 시간입니다. 당신이 있는 침대 당신을 감싸는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보세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 혹은 완벽한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소란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고 당신의 생각은 서서히 사라져 오직 고요함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놓아주고 깊은 잠의 바다로 몸을 맡겨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잠은 이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정리해 줄 거예요.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